대기업 임원 50대, 퇴직 후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비극적인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50대만 되어도 퇴직할 사람은 이미 퇴직하고 또 못다 한 커리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회사에 다녔으니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세상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들도 은퇴 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은퇴 후 삶입니다. 특히나 대기업 임원이었던 50대가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왜 저렇게 되었지? 하고 남일처럼만 보기엔 우리도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은퇴 후 어떤 점들을 미리 준비해야 비극적인 현실을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너무 엄숙하게 들리지만 사실 퇴직 후 잘 살고 싶은 바람은 우리 모두 같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꼭 대기업 임원이든 아니든 또 50대든 아니든 누구나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은퇴 후 자립 왜 이렇게 어려울까?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른 분들은 회사 안에서 나름의 영역이 확실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고액 연봉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대우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 밖으로 나오면 그 구체적인 지위나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봉 그동안 매년 목돈이 들어오던 급여가 원천 봉쇄됩니다. 복지 직장 생활할 때 받았던 온갖 복지, 지원금, 승용차 이용 등 모든 게 사라지죠. 네트워크 거래처나 외부 기관과의 관계도 더 이상 회사라는 뒷받침이 없으면 갑자기 소원해지기 쉬워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라는 타이틀로 쌓아온 명성과 자존감이 퇴직한 순간부터 어쩌면 쓸모가 없거나 훨씬 축소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실 감각을 찾기 힘들어지고 또 그 자리에서 번 만큼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 금전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살펴볼까 해요. 물론 이름은 가명이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니까 참고해보세요. E- 김정수 가명 씨의 이야기 유망 스타트업 창업 후 실패. 김정수 씨는 55세까지 대기업 임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주변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죠. 은퇴 후엔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자마자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자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인맥이 풍부하니 잘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회사 안에서 쌓은 인맥이 개인 사업가 김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기업이란 간판이 없으니 그동안 자주 연락하던 파트너사도 별다른 열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투자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결국 초기 자금만 까먹다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대출로 충당했는데 사업이 망하면 빚은 오롯이 본인 책임이잖아요. 예금이며 퇴직금이며 다 털고도 모자라니까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부터 김정수 씨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평소 호탕했던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무리하게 창업에 뛰어들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줘요. 대기업 임원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업에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E- 박민희 가명 씨의 이야기 사교육비와 생활비 부담. 박민희 씨는 52세에 퇴직했습니다. 사실 임원이라 해도 직급마다 연봉 수준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나은 편이었죠. 문제는 아이들이 아직 대학교에 진학 중이라는 거였어요. 유학을 보낼까 고민도 했고 실제로 주변에선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사람도 많으니까 자연스레 욕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자녀 학비,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자금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원 퇴직금을 한꺼번에 손에 쥐고 있으니 처음에는 불안하지 않게 느껴졌는데 막상 돈이 줄줄 새어 나가니까 금방 바닥이 보여요. 박민희 씨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제대로 된 재취업 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 교육비 마련을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고 결국 시작한 게 아르바이트였어요. 은퇴 후에는 지출을 확 줄이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하는데 이전 수준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더 커졌죠. 이 사례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 이전 수익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2-3 이상 중가명 씨의 이야기 건강 악화와 치료비. 이상준 씨는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직전 부장급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았죠. 문제는 퇴직 직후부터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평소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 건강검진도 대충 했고 쉬는 날이면 접대나 모임 때문에 몸을 혹사하기 일쑤였죠. 결국 큰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때 들어가는 치료비와 간병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여기저기 쓰다 보니 금세 쪼들리게 되었고 결국 본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어요. 임원이나 간부급 직장을 다녔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주변에선 어떻게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렇게 됐냐는 말들을 했지만 현실은 병원비 마련으로 하루하루가 급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한번 큰 병이 찾아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것이 버팀목 없이 닥치면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3. 은퇴 전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재무 설계. 은퇴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의 지위나 대우 때문에 막연히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을 포함한 자금이 언제 어떻게 소진될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비상금 의료비 대비. 혹시 모를 큰 병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책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라이프 스타일 리셋.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높은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춰 하향 조정하거나 지출 항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부터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게 좋죠. 현실적인 재취업 또는 창업 계획.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창업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창업을 하고 싶다면 퇴직 전에 작게라도 테스트해보고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아요. 재취업 역시 가능하다면 50대 초반부터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관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길어요.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보도 교류하면 훨씬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4. 은퇴 후에도 내 자리를 찾으려면 결국 핵심은 퇴직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소득원이 있는가를 미리 고민하는 거예요.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다면 분명 전문성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거죠. 가령 컨설팅 형태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고 대학의 산학협력 멘토나 강사로도 일할 수 있어요. 요즘엔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자기 전문 영역을 알리고 강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런 모든 게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지위가 사라진 순간 내가 서 있을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지, 앞으로 뭘 하고 싶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5.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대기업 임원 50대, 퇴직 후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비극적인 현실. 이 문장만 보면 왠지 남일 같고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현실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죠. 내가 회사에서 벗어나면 뭘 할까? 를 평소부터 긍정적이면서도 실제 가능한 방식으로 고민해보면 훨씬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모두가 퇴직 후에도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